그리스 폴리스들을 제압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추진했던 필리포스 2세가 허무하게 암살을 당하자 필리포스 2세의 젊은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너무너무 젊어서 주변 세력들이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테네의 유명한 운병가 데모스테네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어린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죠.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자 일리리아, 트라키아, 그리스 폴리스들 모두가 마케도니아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절대 필리포스 2세의 대업을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내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일리리아와 트라키아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마케도니아의 건재함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길을 꺾기 위해 시범용으로 테베를 공격해서 점령하여 무자비하게 테베의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너무나도 강력한 태도를 보이자 마케도니아 주변 세력들은 다 모두 꼬리를 내리고 말죠. 이제 그리스 세계를 단속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원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드디어 필리포스 2세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정벌의 대업을 알렉산드로스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에 도달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마케도니아 군대의 장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드로스에 맞섰습니다. 페르시아는 심지어 멤논이 통솔하는 그리스 용병까지도 불러들입니다. 결국 그라니코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멤논의 그리스 용병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 사이의 대결전이 펼쳐집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성급하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너무나도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그라니코스 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너무나도 큰 승리를 거두자 대부분의 소아시아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밀레투스 같은 일부 도시 국가들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대항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그들마저도 역시 손에 넣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의 전투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신속하게 소아시아 지역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대는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군대가 해안으로 진출하여 마케도니아의 뒤편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해안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술을 펼칩니다. 바로 해안을 점령하는 전략을 시행한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는 어정쩡하게 대처하다가 해안으로 나아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33년에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군대는 이수스에서 큰 전투를 벌입니다. 마케도니아 군대는 이 전투에서도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게 되죠. 결국 페르시아의 국왕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가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비참한 신세로 도망간 다리우스 3세는 어떻게든 알렉산드로스와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협상하자는 다리우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리우스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시아의 왕이다.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이냐.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딸도 알렉산드로스와 결혼하게 할 것이고 많은 돈을 주고 땅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그러한 다리우스 3세의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런 정도의 돈과 영토에 만족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제안을 거절한 알렉산드로스는 착실하게 정복을 지속합니다. 지중해의 해안을 확고하게 장악했고 풍부한 곡창지대인 이집트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몰아낸 알렉산드로스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원래 이집트의 문화와 문물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집트의 지도자인 파라오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게다가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까지 가져온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세력을 굳힌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기원전 331년에 가우가멜라에서 결전을 치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사의 수는 비록 페르시아보다 부족했지만 팔랑크스 전술과 치밀한 전략을 짜서 이번에도 페르시아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도 처량하게 도망을 갑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가우 가멜라 전투의 대승 이후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등의 페르시아 주요 도시를 모두 점령합니다. 도망을 가던 다리우스 3세는 비참하게도 자신의 부하 베수스에게 죽음을 당하여 고난의 제위를 마감합니다. 베수스는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베수스마저도 알렉산드로스에게 참담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드로스는 정중하게 다리우스 3세의 장례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몰락하고 알렉산드로스는 거대한 페르시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전쟁은 거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동부와 인도까지도 공격하였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원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전쟁은 알렉산드로스 혼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복 활동에 너무나도 지친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이 참다 못해 이제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죠. 결국 알렉산드로스도 이러한 병사들의 불만을 이기지는 못하고 인도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립한 것입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마케도니아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 그리스 세계와 동방 세계를 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방과 동방의 통합을 위해 그리스 남성들과 페르시아 여성들의 결혼을 권장하고 독려했고 많은 수의 그리스인들을 동방으로 옮겨 살게 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마케도니아 제국 곳곳에 세워져 문화의 융성과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사적인 분야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역사에 남을 흔적을 새긴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 영광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에서 정복을 이어가고 싶었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323년 6월에 그는 너무나도 뜨거운 열병에 시달립니다. 점차 기운을 잃어간 알렉산드로스는 급기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23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통치 시스템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를 따르던 장군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다툼과 갈등을 벌이면서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어지러운 혼란의 난장판 이후 결국 마케도니아 대제국은 세 개의 국가로 분열합니다. 이집트를 가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족,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가진 안티고노스 왕족,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가진 셀루코스 왕조가 바로 그 세 가지 국가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비록 자신이 세운 그 거대한 제국이 얼마 못 가 쪼개지고 말았지만 그의 군사적 업적과 문화적 업적은 아직도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